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실 의원님. 네, 이건실 의원입니다. 45페이지 문화예술 거리 조성인데요. 이게 안성철교의 경관 디자인 조명하고 그리고 안성역 스테이션을 여기다가 지금 만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2년 8월부터 지금 23년 6월까지인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문화정책팀장 장순구입니다. 지금 그 교각에 좀 하자가 좀 있어서요. 지금 5월 중에 하자는 다 끝났고요. 지금 그 안성역 스테이션 100 그 제작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지금 교각 같은 경우는 하자 보수가 진행이 됐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나 된 교각인가요? 기간은 이제 정확히 제가 그거는 파악은 못 하고요. 이 사업이 그 하자가 그 경기도 고양의 강 사업하면서 그 발생한 하자여가지고 경기도하고 좀 협의는 했었는데요. 저희 예산으로 일단 사업을 추진해야 돼서 저희 예산으로 저희가 하자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요거는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갔나요? 1,2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게 사실 요즘에 교각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네. 성남시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안성시에서도 그런 문제가 없으리라는 법은 없어서 네. 관계 부서에서는 확인을 하겠지만 지금 네. 여기 같은 경우는 통행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 자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부설물을. 네, 제작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라고 얘기를 하려고 드렸고요. 네. 요거는 예산하고 조금 번외적인 얘기긴 한데 건설관리과에서 4월 18일 날 19일 날 해서 하천 친수 구간 설명회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이 하천 친수 구간 설명회 안에를 들여다 보니까 지금 여기 안성역 스테이션이 있는 데까지는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인근에 있는 그 금석천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래서 네. 금석천에서 거기까지 연결을 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먼 구간은 아니어서 네. 과장님께서 좀 나서셔서 건설관리과하고 얘기를 한번 나누시고 여기에 요 지역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시민들이 거기까지 연결이 돼서 걸어가서 보실 수 있게끔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과적으로 모이셔갖고 한번 협의를 해주십사 하고 부서 간에 다시 한번 협의를 얘기 해서 드립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토근 의원입니다. 저도 문화예술거리 조성에 대해서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일죽시장에 보면은 일죽시장에서 그 이제 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일죽에 거기도 조명 공사를 했거든요. 그 일죽 그 한우타운인가요? 그 부근에 조명 공사를 했는데 혹시 조명 밤에 가서 보셨습니까? 저 그 조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어요. 꼭 좀 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금액 대비 공사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그 전구 하나하나를 쉬어보고 견적서를 받아서 정말 이게 그 돈이 그 금액의 값어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조감도로 이렇게 경관 디자인 조명을 이렇게 쫙 설치할 거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주셨는데 이게 저희 흑백이지 않습니까?
혹시 조감도 이렇게 받으셨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다. 조감도 주시면요. 네. 조감도 보여주시고요. 그렇게 정말 이 공사를 저 멋지게 하시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잘된 곳 몇 군데 정도는 좀 가보시고 예. 그 한마디로 폭마진 이 일어나는 네. 그런 공사가 되지 않도록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일주권은 시범적으로 꼭 가봐 다녀오겠습니다. 주시고 제가 거기는 행감 때 열어보고 싶은 네 공사입니다. 네 비용 대비 그 시설이 그 한우타운에 얼마 들이지 않고 조명공사 한우타운도 다 했거든요. 한우타운에 해놓은 조명공사보다도 훨씬 못한 조명공사를 해놓고 비용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 하시려면 보셔야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이 실은 너무 아쉬운 게 경관디전 예시가 예시표인데 이 예시표가 있는 거지 실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액을 담아달라고 하는데 금액을 담으려니까 뭘 봐야지 담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안 담든지 할 텐데 아 그럼 이거 필요하지라고 해놓고 나서 막상 이상하게 공사를 해놓고 나면은 욕먹는 공사 되는 겁니다. 왜 안성천변에 그 분수 쭉쭉 올라온 거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네. 그거 엄청 욕 많이 먹었습니다. 여주에서 다리 육교를 딱 건너가면 양쪽에서 이렇게 분수가 이렇게 크로스하지 않습니까? 그 공사 비용이나 예? 그 안성천변에 있는 분수에서 물 이렇게 몇 줄기 쭉쭉 올라오는 거나 공사 비용 별 차이 안 납니다. 그런데 해놓은 거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체육, 문화체육 그러니까 어느 공사는 여기 거고 또 어느 거는 또 이제 아니고 이렇게 막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이제 문화도 내 거, 체육도 내 거면 잘 접목시켜서 좀 기왕 하는 거라면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은 조감도도 없고 그래서 제가 조감도를 꼭 실시 설계를 하고 막 이래야 조감도를 꼭 주는지 제가 이 공사업체 전기 조명 공사업체들한테 몇 군데 물어봤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이런 식으로 공사해 줄 수 있다 하고 가견저 내 가 조명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줄 수 있답니다. 그럼 줄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꼭 이렇게 그냥 예시입니다 해갖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돈 주고 나면 엉뚱한 걸로 바뀌어 있는 이런 데다가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염려하셔서 예 이제 우리가 실제로 되는 그 근사치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좀 보고 네.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52페이지 보면 설명서에요. 안성맞춤 모든 버스킹 있는데요. 이 상생호프 작년에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신규 사업이 있나요? 네 가지 사업 중에 신규가 있나요? 신규 사업은 없고요. 예, 작년에 했던 대로 2023년도 본 예산에 삭감된 사업을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이거 작년에 반응이 어땠는지 혹시 그런 분석하는 것 같은 거 있으실까요? 그 자료나 사진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민들 반응이 어떠셨는지 대충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안성 천변에서 음악과 그다음에 이제 푸드 트럭의 음식, 그다음에 호프를 가족 단위로 돗자리에 앉아서 먹는 이 풍경은 안성이 좀 생소했던 분위기였고 또 코로나 시대에 그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기 때 이 버스킹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문화 욕구 해소하고 하여튼 그 안성천을 마음껏 즐겼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사진으로 저희가 쭉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거기 상생호프데이는 가봤는데요. 정말 안성에서 흔치 않은 그런 분위기였고 시민들이 그냥 먹거리에 대한 비용만 제공하면 문화를 어느 정도 향유할 수 있는
그 친수 공간 우리가 안성천이 있는데 그 천에서 어떤 할 수 있는 활동 같은 것들이 없었는데 굉장히 사실은 일반 시민들에게 굉장히 바람직한 문화 서비스 제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59페이지 안성 문화도시 찾아가는 음악 산책에서 이거는 새로 신규 사업인 거죠. 작년에 했던 사업이고요. 본 예산 삭감으로 인한 추경에 재상정한 예산입니다. 아, 이거 작년에도 했었던 건가요? 네, 했습니다. 요거는 공간이 어디서 음악회를 하는 거죠? 이제 아파트 단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했습니다. 예산 1억 원인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이런 아파트 단지 이런 데서의 문화 행사 같은 것들이 시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거 그 예산 확보에 좀 많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계속 그 안성 객사 음악회는 이건 신규 사업인가요? 84페이지에 역사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에 안성 객사음악회가 있는데요. 문화재 팀장 임근혜입니다.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거는 추진하게 된 경위가 혹시 있으실까요? 저희가 문화재가 안성에 상당히 많은데 시민들이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객사 음악회를 통해서 시민들과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특히나 안성 객사는 최근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홍보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음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아, 무슨 문화재로 지정이 됐다고요? 다시. 국가지정문화재요. 아, 국가지정. 경기도 지정이었거든요. 아, 경기도 지정이었다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된 건가요?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가을 음악회 같은 거를 해서 시민들 좀 유도를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라고 된 거는 저도 잘 몰랐었고요. 그리고 그 93페이지에 시민체육대회 개최 지원이 있는데 여기 15개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이 있는데 이게 읍면동별로 3천만 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네, 읍면동별 3천만 원씩 지원됩니다. 이 작년에는 4천만 원 아니었나요? 22년도 예, 예, 말씀하세요. 네, 체육행정팀장 한지혁입니다. 작년도에는 그 읍면동 체육대회라고 해서 읍면별로 따로 이게 개최를 했던 대회여서 이제 읍면동 좀 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4천만 원을 이제 작년에 책정을 해놓은 거고요. 올해는 이제 시민체육대회라서 이제 시민의 그 안성시 전체가 한 군데에 모여서 이제 종합운동장에서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날 같은 전체 읍면동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약간 성격이 좀 다릅니다. 작년에 한 거랑. 그래서 이제 예산이 올해 3천만 원 그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3천만 원씩 주는 건 맞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다시 4천만 원씩 주는 네, 내년엔 다시 또 읍면동 체육대회가 되고요. 그 예산은 또 이제 또 저희가 본 예산에 담을 예정입니다. 일중 면민체육대회는 매년 1,500만 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아, 예, 일주만 그 매년 면민체육대회를 따로 개최하면 다른 면은 면민체육대회를 경연제로 하고요. 일죽은 이제 그 8.15 광복절 행사 겸해서 매년 개최를 해서 일죽만 이제 금년도에는 면민체육대회 1,500만 원을 따로 계상했습니다. 아, 그럼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일죽도 똑같이 4천만 예, 원. 내년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 4천만 원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사실 읍면동에서는 뭐 적다고는 항상 말씀은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저희 안성시 예산을 보면 물가 상승률, 뭐 건축비 상승률은 어마어마한데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것들은 거의 뭐 8년, 10년 똑같은 수준이더라고요. 이게 그 민간 사회단체 행사를 없앨 계획이 아니라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이 예산이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들도 좀 해봐야 되지 않나. 물가가 오른 게 벌써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그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수준은 똑같아서
이거에 대한 좀 고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향후에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안성맞춤 체육대회들이 이렇게 있는데 보면 산출 근거를 보면 대회 운영비들이 다 쭉 있어요. 근데 이게 대회별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산출 기준이 작년 뭐 대회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보통은 전년도 대회를 이제 직전 대회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종목이라든지 협회 운영하는 쪽에서 이제 좀 약간 운영 방식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이제 자부담하는 비용을 또 이쪽에서 쓸 수도 있고 저쪽에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좀 종목마다 조금씩은 좀 내용이 다릅니다. 이게 자부담 내용도 다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그럼 어쨌든 전년도에 사용한 예산의 보통 기준으로 동일하게 이것도 책정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변함없이 그냥 거의 동일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그 143페이지 안성 시티 투어 있는데요. 지금 이 시티 투어를 관광 수요 급증으로 5월 중 조기 종료된다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종료된 건가요? 그러면 예산에 다 소진한 건가요? 기정 예산은? 네, 종료됐고 정산 다 완료됐습니다. 정상 완료돼서 이제 추가로 하반기에 또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하반기 예산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시티 투어 용역비가 3천만 원 들어갔는데 이 뒤늦게 용역을 하는 건가요? 네, 관광팀장 김재현입니다. 저희가 이제 직접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여행사에서 대행을 통해서 시티 투어를 운영한다고 보시는 그 용역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행사에 전적으로 줘서 이게 투어 운영을 하는 네, 용역비라고 맞습니다.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 지금 기정 예산 소진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 참여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걸까요? 지금 상반기 중에 총 18회 운영했고요. 546명이 지금 운영한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만 해도 이 예산이 한 8천만 원 정도 2020년도만 해도 이렇게 운영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이제 운영되면서 발발하면서 이제 그 예산을 축소해서 운영을 했었던 것이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단계가 이제 완화되면서 금년에 이제 지금 5월 16일인가 마지막 회차로 운영이 되면서 이제 종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추가 수요가 필요해서 추가로 예산 편성한 상황입니다. 네. 그 이용객 546명이 보통 외지인인가요? 아니면 안성 시민 비중이 얼마나 한 될까요? 90% 정도가 외지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0%가 외지인이고. 네네. 그 안성 홍보 효과는 이 본인 자부담이 있는 거죠. 네네. 지금 얼마 금년 정도? 상반기에는 24,900원 이렇게 자부담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루에 24,000원. 네네. 1인당이요. 네. 드린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149페이지 안성시 관광 종합 발전 계획 수립이 있는데요. 이 용역비 2억 원인 걸로 파악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5개년 계획 같은 거 이런 거를 용역을 진행해야 국비 나중에 지원 조건도 되고 이렇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관광팀장 김지현입니다. 이게 정부 관광진흥 5개년 기본 계획이 있고 경기도도 이제 5년 단위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 수립을 하면서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지자체에 이제 수립된 것을 참고해서 이제 수립을 하고 국가도 이제 마찬가지로 시도권을 참고하는데 저희는 지금 기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사실 경기도나 국가 기본 계획에 일부라도 들어가기가 힘든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물론 안성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측면도 있지만 국가와 경기도 계획에도 이제 연동되는 측면에서라도 관광 기본 계획 수립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도에서도 지금 한 14개 지자체 정도가 이미 수립을 완료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시는 관광 종합 계획은 처음 용역 주는 건가요? 네, 처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 호수 관광 개발 사업 관련된 부분들도 들어가나요? 호수는 기본에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이제 참고적으로 현황 정도만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지금 뭐 안성 8경이라든지 안성 8미 이런 게 이제 과거에 이제 진행된 사항이라 한 번 더 이제 좀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밖에 이제 다른 분야도 좀 다양하게 좀 용역 범위에 넣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호수 관광 금방 기본 계획이 나왔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 뒤에 보면 금강 수석정 수변공원, 칠곡 노을빛 호수 조성 사업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 말고도 또 어느 호수에 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이, 이런 것들이 다 그 호수 관광 기본 계획에 따라서 추진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네. 네, 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칠곡 그 같은 경우에 수변공원 그 조성하는데 어떤 그 주민 의견 달린 것도 있었고, 그 금강 수석정 공연 금강 뭐 데크길은 본인도 걸어봤지만 많이 좋아요. 좋은데 저는 이것들이 좀 유기적으로 저희 안성이 저수지가 많잖아요. 이렇게 각자 개발됐을 때 이걸 뭐 일부러 저수지 투어를 하지 않는 이상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유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그게 혹시 호수 관광 기본 계획에 그런 게 담겨 있는지, 이렇게 부분별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을 때 그 다른 저수지에도 수변공원이 실제로 이전에 조성됐던 것들이 성남사 가는 그 마둔저수지 같은 공원도 있는데, 사실은 거기 지금 뭐 일반 차박들 세워놓고 일반인들이 산책을 하거나 공원을 이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과연 향후에 이게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약간 있는데, 기본 계획에 그런 부분들이 좀 담겨 있는지 어떤지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일단은 기본 계획은 이제 전체적인 이제 호수 개발 사업에서 중점 호수랑 이제 그 연계 호수 개념으로 이제 지금 계획이 돼 있고, 그 중에 이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그 4개 호수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고3, 금강, 칠곡, 청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기본 지금 아직 설계가 진행 중이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중점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데, 연계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고3하고 금강은 주간에 그래도 좀 걷기 좋은 이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룡하고 칠곡은 좀 호수별 특색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저녁 야간에 이제 낮에는 이런 호수나 뭐 서원산에 이런 데 들렸다가 저녁에 이제 노을이 예쁜, 그래서 저녁에 걷기 좋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어쨌든 그 호수가 이제 그 4개 호수가 이제 같이 되면 서로 연계돼서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더 고민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본 계획은 나와 있고 설계는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네. 그럼 이 칠곡 노을빛 이 수석정 이런 것들은 다 그 설계에 네, 하면서 나온 것들. 네, 지금은 그 주차장, 일단 기본 시설이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칠곡이랑 금강 두 곳 모두 주차장에 대해서 토지 매입비 형태로 이제 지금 요번에 예산이 편성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편성해 주시면 이제 금강 호수 같은 경우에는 금년 하반기에는 주차장 공사가 이제 착공이 가능할 것 같고요. 칠곡도 이제 금년 하반기부터 이제 토지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호수 관광 기본 계획서 있으면 좀 하나만 주시면 알겠습니다. 감사하겠고요. 향후 설계를 할 때 이것들이 그 부분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외따로 떨어져서 예산이 투입돼서 큰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지 않도록 많이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승혁 의원입니다. 황윤 의원님께서 질문 잘 해주셔서 저도 짧게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시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년에 한 번 하는 거죠, 원래는. 근데 뭐 대지열병이나 뭐 코로나로 오랜만에 좀 하는 것 같은데, 저희 공도 지역에서는 사실상 각 읍면동별 3천만 원이라고 하는 액수를 납득을 잘 못하십니다, 현재까지도. 왜냐고 하면은 저희 15개 읍면동 중에 공도가 가장 인구가 많은데 고3면이랑 똑같이 지원을 받는다는 거에 일단은 인식 자체가 납득을 잘 못하고 계세요. 이 부분을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민체육대회라고 하면은 선수는 고3이나 공도나 똑같죠? 그렇지만 이장단이나 단체장 숫자부터가 저희 공도랑 고3면이랑은 차이가 나는데, 이 유니폼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액수 차이가 나야 마땅하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답변 좀 주십시오. 이
저희가 입장식을 한다든가 했을 때 저희가 인원이 적은 고3이나 이런 데는 뭐 작은 입장 저기가 오고 공도는 인원이 많으니까 또 많이 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시민체육대회는 말 그대로 종목별의 참여 비율로다가 했는데 저희가 예전에는 사실 차등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평성 문제로 해갖고 다시 이제 일어나 시켰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체육회나 읍면동 회장님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저희가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지금 아직까지도 읍면동 회장님들하고도 협의가 완료가 되지 않는 사안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이제 시민체육대는 일괄 3천만 원으로 가고요. 이제 내년에 저기 할 때는 저희가 한번 더 그 안에 또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행부 의견을 잘 알겠습니다만 시민체육대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따지면 읍면동 체육대회는 차별을 좀 둬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검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저기 135페이지에 마을 단위 체육 시설 설치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마을에서 야외 운동기구 설치 요청을 하면은 어떤 조건이 좀 있을까요? 예, 체육시설 관리팀장 홍성모입니다. 조건은 뭐 희망하는 지역은 다 되지만 이제 개인 사유지나 뭐 이런 곳은 저희가 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예. 개인 사유주가 아니면은 예. 신청하는 네, 곳은 예, 예. 전부 예, 다 해주시는 네. 거죠. 비 올 때 가림막은 사실 어떻게 좀 하고 있죠? 저희는 현재는 아마 저희가 지원해서 해드리는 비가림 시설은 없고요. 예. 마을에서 이제 운동기구를 설치 우리가 재배정해서 이제 읍면동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마을에서 아마 하시는 거로 지금 몇몇 개 마을들은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네. 비 가림막을 설치를 거의 다 사실 안 하시죠.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돌아다니셔 보면은 알겠지만 녹슨 운동기구가 좀 많이 있어요. 비가 오면은 녹슬고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저는 비 가림막을 이것까지는 시에서 검토를 다시 조금 더 해주셔야 되지 않나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네. 답변 좀 주십시오.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통훈 의원입니다. 오늘 하루에 지금 다 들어야 되고 질의를 해야 되고 해서 사실 바빠서 많이 좀 축소하자 해서 지금 축소하려고 하는데 우리 문체과는 뜨거운 감자 같습니다. 뭐가 이렇게 질문할 것도 많고 이제 하는데 저도 이제 좀 아꼈던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성천변에서 호프데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행사. 자, 그거에 대해서 하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천변에서 야시장이 들어오면은 그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야시장이라든지 예, 아까 지금 이제 먹거리 얘기가 나왔습니다. 천변에서 공연을 하고 하는데 먹을 게 좀 부족하다. 먹거리가 좀 부족했다. 그게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 맞습니다. 그 바우더기 취지 때도 나눠서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이것이 음식을 포장되는 것만 설거지 안 하는 것만 그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장님 그게 뭐 때문에 못 하는 겁니까? 결국 이제 수질 오염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죠. 또 기반 시설이 지금 거기가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옛날 악몽이 떠오릅니다. 그거 하천관리법 위반입니다. 그거는 무조건 하천관리법 위반인데 민간이 하면은 하천관리법 위반을 적용하고 관이 하면은 하천관리법 위반이 아니고 합법이 되는 거. 관이 버리면은 약수물이고 민이 버리면 오폐수고.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아닌 건 아닌 거고 거기를 만약에
정말 행사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신다면 네? 구리처럼 체육공원으로 하천 체육공원 조례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오폐수 버리는 정화시설을 해놓고 이러고 나서 진행이 되는 게 먼저지 바늘 허리에 실허리에 바늘 허리에 메어서 못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저질러 놓고 미는 하는 건 안 된다고 맞고 가는 해도 된다. 이런 논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한다 해서 제가 그냥 오늘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질문을 최소한 줄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호프데이는 거기 와서 회장사도 했습니다. 아래서. 예? 도로가 막혀갖고 주민들이 불편해서 통행도 안 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술 먹고 거기서 술 팔고 회 떠서 팔고 싸움 단박질이 나고 그런 것들은 왜 하나도 안 합니까? 행사 끝나고 나면 평가하셔야죠. 평가해서 평가가 잘 되면 계속적으로 저 지원하시는 거고 아니면은 그거를 좀 줄여 나가는 거고 우리 다른 과는 지금 하다못해 사회복지 그 푸드뱅크 사업 이번에 도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도 전체를 80몇 군데를 조사를 한답니다. 지금 현재 20몇 군데까지는 했는데요. 평가 점수를 매겨서 60점 미만은 예산 중지, 60점에서 80점까지는 약간 예산을 좀 삭감하는 거죠. 그리고 80점 이상 받는 데들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는 거. 이렇게 해갖고 해주는데 여기도 문화체육관광과도 그러면 평가 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엄밀한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예? 읍면동 체육대회도 잘하고 일중면들 같은 데 보면 얼마나 동원을 많이 했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체육대회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아까 호프데이 한 거고요. 그러면은 읍면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단히 동원된 일중면. 그 다음에 양성면인가요? 그 각설이 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막 그 행사 준비해서 대단위로 막 나와준 데가 이런 것들은 가점 부여해주고 사람 몇 명 없이 그냥 축구대회만 그거는 금연 체육이 아니죠. 사람 많이 못 모아대니까 그냥 축구대회로 끝내버리는 거. 이게 무슨 면민체육대회입니까? 축구대회지. 이런 데들은 감점 주고 가점 주고 평가하셔가지고 예를 들면 실링제 복지는 실링제가 많은데 여기는 왜 실링제가 없습니까? 그러면은 이번에는 일주기에 5천만 원 받았다가 내년도에는 5천만 원 받았는데 되게 제대로 성의 없이 했어요. 그럼 내년도에는 감점 먹으면 3천만 원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좀 해셔갖고 잘하는 데다 칭찬해주고 또 인원이 또 적은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인원 대비하시면 안 됩니다. 일중면의 총 인원 대비 몇 프로가 참여했다. 이렇게 해주셔야죠. 왜? 고산면, 서운면 뭐 이런 인원이 별로 없는 데들은 모이는 나오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 나왔어도 인원이 소수일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면 인원 대비, 인구 대비 이렇게 참여율 이걸로 해서 평가를 해주셔서 정말 적극적으로 하시는 데는 더 담아주시고 아닌 데는 약간 내려주시고 이렇게 해야 더 점점 주민들도 더 잘하려고 이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요. 그 체육시설 아까 비가림 이런 것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는 것들을 먼저 관리를 잘 해주시고 추가로 여기다 설치하겠다 어디다 설치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는 그 금강면 한 마을이 정말 체육시설이 마을회관 그다음에 옆에 보면은 이제 그 정자 그리고 정자 옆에 바로 체육시설 깍 해서 위에 아주 이 씌우개까지 그 옆에 보면 또 버스 정류소까지 해서 마을민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지만 아주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 같으면 더 해주고 싶죠. 뭐를 줘도 안 아깝습니다. 그런데 고산면 쪽에 그 묵밥집 두 군입니다. 불과 몇 메다 떨어져 있지도 않는데 체육기구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체육기구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걸 자꾸 얘기가 나오는 거라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려면 기존에 갖고 계신 그 체육기구들 이것이 얼마나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사용하지 않은 것들은 좀 옮기셔서 다른 데서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면서 예산을 이렇게 내놓으시면 왜 안 주겠습니까? 주민들한테 좋은데 얼른 해드리고 싶죠.
욕 먹어가면서 왜 맞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철저히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자,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입니다. 경기도 생활체육대 축전 세부 내역하고 종목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시민체육대회 개최 지원입니다. 거기도 역시 세부 내역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감했던 게 아니고 2022년도 추경 예산을 보면서 정말 이 산출 기초가 너무 미비해서 누차 밝혔을 겁니다. 이렇게 산출 기초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심의를 할 수 없다. 본 예산부터는 다른 의원은 몰라도 저는 이 부분을 심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대부분 과가 산출 기초가 바뀌었습니다. 하다못해 읍면동에서 올라온 그 도로공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폭이 몇 메다, 기럭지가 몇 메다, 두께가 몇 메다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문체과 지금 산출 기초를 보면요. 없습니다. 무슨 체육대회 7천만 원. 지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시민들 몇몇 분들한테 이걸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예산을 담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거는 또 세세한 것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몇몇 군데는.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어느 건 담겨 있고 어느 건 안 담겨 있다는 게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하시고 예산을 담으시려면 이 정확한 근거, 산출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심의를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 미비한 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산출 기초 없는 것들 대부분입니다. 이거 빨리 파악하셔갖고 저희 월요일 날 개수 조성할 때까지 이게 보완이 되시면 심의를 할 것이고 여기 산출 기초 없는 것들은 개수 조정할 때 뭘 갖고 심의할 수 있겠습니까? 심의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완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일단 뭐 우리 저 부의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좀 공감하는 부분이 뭐 여기 68페이지에 보면 종무단체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보니까 이게 2천만 원을 그냥 통으로 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죠? 종무단체. 68페이지? 아, 하나는 저기 기독교 쪽에 성탄절 그 행사 지원하는 거고요. 하나는 저기 천주교 그 그렇죠. 김대건 신부 선양대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좀 네. 요즘은 다 이렇게 부서마다 뭐 들어가는 비용들 산출해서 잘 해놓으셨더라고. 네. 근데 이제 바뀌지 않는 부분이 좀 있으니까요. 아까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런 것들은 조금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게 제출토록 종무단체 하겠습니다. 지역 사업 중에 지금 사업연합회 빠져 있는 거는 그 본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빠진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어요. 저도 그 지금 보면 이제 당초 예산 삭감분이 뭐 주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뭐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밖에 못 드리겠네요. 그리고 그 우리 그 양성에서 집행한 이 서원 분양, 그러니까 전통 향교 서원 분양 이게 양성 것도 들어가 있나요? 여기? 네, 말씀하세요. 네네. 지금 전통 향교 서원 전승 보존 말씀하시는 거죠? 예, 민간 행사 사업 보조. 네, 예. 전승 들어가 보조.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지금 페널티 받고 지금 양성 같은 경우는 지금 저 경찰 조사 어디까지 진행돼 있는지는 보고가 돼 있나요? 감사부서하고 지금 진행되는 거라 저희는 경찰 조사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고요. 근데 예.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든
페널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문제가 생겨 있는데 그대로 다 지원해 주나요? 지금 저희가 지금 예산에 담은 거는 지금 일단은 양성향교 같은 경우에는 5년치 지금 감사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 5년치에 대해서 일부 환수 조치해야 될 것들은 다 지금 환수 조치 중입니다. 중이죠. 아직 결정이 중이고 안 이제 났잖아요. 저희가 행정 절차상 그분들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예.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아무 문제 없이 그 예산이 그대로 나간다는 게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2022년 정산분에 대해서 문제 있는 것들은 다 환수 조치를 지금 저희가 당연히 환수 조치해야 문제 있으니까 하는 환수 조치를 거고요. 하는데 올해 어느 정도의 페널티는 저는 진행해야 된다고 보도 이게 뭐 규정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렇게 보조금을 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그냥 정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네. 저희가 여기에 지금 이제 있는데 관리비라고 있습니다. 그거 다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요? 다 전체 향교가 다 똑같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향교. 예, 비슷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다 저희가 비슷해요? 그 비슷한 페널티 부분들이 받은 게? 많아서 네. 관리비 자체는 전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관리비만? 예. 그러니까 예산으로 지급하지 않았고요. 지급이 지금 그런 정도의 문제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예, 문제 없는 것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서요. 그리고 우리 객사문화재 같은 경우가 이게 그 봄에도 진행된 건가요? 그게? 객사요? 예. 아니요, 객사는 지금 저희 가을에만 진행했고 버스킹을 객사에서 한 한 거죠? 번만 하는 걸로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했던 버스킹 같은 경우는 봄꽃 버스킹을 객사에서 한 건가요? 향교에서 서양 했죠, 향교. 아, 그러니까. 예, 향교에서 했고 객사는 종합운동장 앞에 있는 거고요. 예. 안성향교는 지금 여기 시청 근처에 한주 아파트 뒤에 그쪽에.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혹시 이런 축제 행사나 이런 게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예비비 사용해서 혹시 하는 행사들이 있나요? 없죠?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기 이게 네. 저희 네. 부서에서 진행하는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성맞춤 A 구장 같은 경우가 지금 인조 잔디를 보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몇 년 정도에 설치한 거죠? 예, 팀장님. 체육시설팀장 서건입니다. 네네네. 2018년도에 최초 교체를 했고요. 예, 지금 이제 한 5년 경과된. 정도 된 네, 그렇습니다. 뭐 기준은 뭐 없고 그냥 이렇게 파손되는 대로 수리 견적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통상적으로 이거는 뭐 어떻게 보수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체육회 쪽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들 취합을 해가지고 네. 지금 이제 6월달에 저희 이제 경기도 대회가 있어가지고 그거 대비해서 지금 급한 대로 이제 보수하려고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이게 이제 경기도 대회는 보조구장이나 이렇게 인도잔디에서도 진행을 하는 건가요? 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그 어디냐 선진화된 관광 마케팅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공공운영비 되는데 지속관광 지방정부 협의회 부담금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혹시 뭐 관련된 조례가 있나요? 네, 말씀하세요. 관광팀장 김지현입니다. 네네네. 저희 조례는 없고요.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협의회고요. 네. 기존에 이제 그 5월 2일 개최된 그 의원간담회 때 네. 요거에 대한 이 가입 계획이나 이런 거는 상세하게 한번 보고 드린 적이 있고요. 네. 요 자료는 별도로 다시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별도로 조례는 없고 그냥 지방자치법에서 이런 거 협업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협의회를 만들 수 있고 운영 근거가 있고요. 네. 이 협의회가 이제 2022년 3월 20일 날 설립이 됐는데 이 협의회 이제 내용을 보니까 이제
그 현 국가 정책이나 동향 같은 자료를 좀 용이하게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국내 관광 사례나 트렌드 같은 거를 연 300만 원씩 이 협회를 가입하고 이제 활동을 참여하면 저희가 받을 수 있어서 이 정도 금액을 납부하고 여기에 참여를 하면 그래도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가입을 하고자 지난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고, 이번에 그 연회비성 경비를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그럼? 네, 처음 저희 시 입장에서는 가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고요. 저기 우리 의원님들 더 이거 뭐 이제 요거만 하고 자료 먼저 요청하세요. 그러면. 네. 홍섭 위원님은 발언을 철회하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저기 정천식 의원님 발언. 예. 네, 정천식 의원입니다. 그 시장기 각종 대회 있죠? 그 본 예산 때는 18개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본예산 체육행정팀장 한지혁입니다. 예, 본예산 때는 18개가 올랐던 거 맞습니다. 지금은 23개죠? 24개입니다. 24개? 예, 그렇습니다. 추가가 된 게 지금 예산 요 3개 체육 체조 대회, 태권도, 유도. 예, 그죠? 그건 신규로 3개가 추가로 올라왔고요. 네. 그다음에 그 본예산에 안 세웠던 거는 이제 하반기에 당연히 할 거로 예상돼 가지고 저희가 안 세웠던 게 3개 종목이 있어서 그 18개 당초에서 6개가 추가돼서 24개. 근데 이거 뭐 체육회에서 이렇게 시장기로 해달라고 해서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이제 저희가 체육회가 뭐 신청 공모를 보내서 그쪽에서 이제 그 협회와 상의 후에 저희한테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 시장기로 해달라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 예산 때는 지금 민선으로 바뀌었으니까 체육회장기로 바꿨으면 어떻겠냐 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새로 온 것도 그냥 시장기로 해달라고 해서 올라온 거예요? 네, 체육회의 의견입니다. 그럼 요 시장기 대회가 전체가 이제 몇 회가 됐는지 몇 년을 했는지 그 연수 다 있죠? 네, 종목별로 네. 있습니다. 그거 좀 뽑아서 자료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체육대회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시민체육대회가 한 지가 한 5, 6년 만에 이제 처음 열리는 것 같은데 그 시민들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뭐 물가 상승도 많이 됐고 또 오래간만에 열리는 기회인데 이게 예산이 작년에도 4천만 원, 그 전에도 4천만 원 줬어요. 그죠? 이태 연속. 면민체육대회는 면민체육대회고 시민체육대회 할 때도 이제 면에서 다 해라고 4천만 원을 줬다고. 시민체육대회를 못 하고 2년 연속 이제 4천만 원을 줬는데 올해 이제 깎았단 말이죠. 3천만 원으로. 그래서 지금 읍면동 체육회장님들이 이제 시장님을 만나고 몇 번 이제 했었나 봐요. 근데 그게 관찰이 안 됐는데 제 생각에는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시민체육대회가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시민들 화합 차원에서 더 좀 증액 좀 해서 했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생각 좀 해보셔요. 증액이 가능한지.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 체육대회
체육대의 비용이 3천만 원씩 나갔던 거예요? 아니 읍면동 체육대 개별로 개최할 때 4천만 4천만 원. 예, 예. 여기서 지원해 주는 건 참가비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요번에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거고 이제 읍면동별로 3천만 원을 주는 시민체육대에서 각 읍면동 걸로 지원해 주는 게 3천만 원씩이잖아요. 예, 예, 각 읍면동별로. 이게 3천만 원이 맞아요? 원래 맞습니다. 원래 맞아요? 네. 3천만 원? 근데 네, 이걸 네. 지금 높여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4천으로 읍면동에서는 항상 그렇게 건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이제 이게 한동안 3천만 원에서 묶여 있다 보니까 예, 그런 건의는 항상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열리는 거고 또 물가 상승도 있고 하니까 올해 한번 멋지게 해보라고 증액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4천만 원으로. 잘 생각해 보시고 답 주세요. 12일까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